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제 집단은 어디일까요?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을 한 방에 정신 차리게 하는 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오늘날 정치인들이 문제 집단입니까? 구한말과 비슷한 정치인들입니다. 정쟁 일삼초, 국민과 상관없는 걸로. 외세 대응, 외교적 대응은 제대로 못하죠. 미래의 먹거리, 비전을 제시합니까? 자기들하고 이해 얽힌 것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미래 전망합니까? 미래 내다보기는커녕 현실 직시도 않잖아요. 자신도 모릅니다. 부정부패에 얽혀 있고 개혁이나 산업을 도우려는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구한말 때는 조선 말기니까 임금 책임이죠. 그런 관리들을 임용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도 제대로 신상필벌하지 않은 임금이 책임이 크죠.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 책임이 물론 크죠. 그렇지만 그 정치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국민들이 공동 책임인데 7대3 정도로 정치인에게 더 책임을 지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필요한 입법은 안 하고 쓰레기 입법은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입법.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할 입법은 많이 생산한다고요. 그 생산성은 아마 세계 1등일 겁니다. 선진국 OECD 중에서도 뭐 몇 배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필요한 입법 중에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 그러잖아요. 국민 인구에 대비해서는 사기 사건이 일본에 비해서 몇십 배, 그것이 이제 사건화되는 것은 몇백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은 그렇게 요구하면서 왜 일본에 좋은 건 안 따라옵니까? 나쁜 건 일본에 추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좋은 건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일본을 그렇게 요구하는데 일본에는 그렇게 사회적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사기에서 봤잖아요. 또 권도형, 테라 루나 봤잖아요.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던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른바 폰지 사기. 먼저 돈 낸 사람을 뒤에 돈 낸 사람이 낸 그 돈으로 주는 거. 그래서 아주 그 상식이 통할 수 없는 이자를 준다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친 권도형.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유럽, 몬테네그로? 그런데 권도형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 범죄인 인도를 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신청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잖아요. 몇 번이나 지금 번복되고 있잖아요. 왜? 외국에서? 한국이 그리워서? 아닙니다. 미국으로 가면 그 형벌상 100년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기 혐의로는 몇 조에 해당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사기 최고형이 15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오려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 그 엉성한 사기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법을 그 처벌하는 형벌 이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사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기 누범, 초범이 아니라 여러 번 그중에서도 7, 8, 9, 10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초범보다 많다는 거예요. 즉 사기범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왜? 졸업을 안 하니까. 계속 사기를 치니까. 그런데 그런 입법 하려고 합니까? 전세 사기에서 보듯이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사기꾼에게 바쳤는데 그것을 허그라는 데서는 또 물어주고 그러면 그 환수는 또 못하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보험료 낸 거라든가 국고라든가 이런 것이 사기꾼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엄중하게 신속하게 처벌하는 입법 안 넣는다니까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 친구들하고 친해서 그러는지 자기들도 사기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입법은 안 해요. 그래도 뭐 무슨 특검이네 뭐네 그 개인에게 관련된 거 그 당쟁하듯이 보복하듯이 사실 보복이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황국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보복을 않는다는 신념이 있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정치적 보복을 한다. 문재인처럼. 이 친구는 얼마나 정치적 보복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어찌 보면은. 그러면 정치적 교체를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 편법 별걸 다 동원할 거 아니냐고요.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그 김대중이 그런 건 잘한 셈이죠. 근데 문재인은 그런 쪽에서는 빵점이죠. 그 이를테면 그 운동권 세력 그 부추김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대중은 그 정치적 원수인 전두환도 용서했는데 무혐의로 나온 그 많은 사람을 문재인은 얽었잖아요. 얽고 또 얽고. 그런데 이번에 그 딸내미가 또 재임 중에는 아들내미가 또 그 푼돈 챙기려고 뭐 문준용 그러더니 이제는 또 딸이 얼마 전에 분다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새벽 3시 그 유명한 이태원 참 웃기는 짬뽕인데 더 웃기는 것은 그가 이 음주운전은 살인죄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초범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번에는 언급 안 하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숙 참 문준용 문다혜 문재인까지 정말 애국 개념이라는 것은 없는 그러면서 탕자처럼 국고는 얼마나 국채를 많이 들렸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 나라를 이끈다고 한 거예요. 정치인의 우두머리. 우리나라 최고 수반자가 국가 수반자가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어찌 보면 그렇게 좀 먹었으니까 사기꾼들도 봐주는 것인지 유유상종이라 그렇게 필요한 입법은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공수처가 뭔가는 목숨 걸었잖아요, 문재인이. 그런 식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그 국회의원들도 정말로 필요한 국민의 그 민생 또는 그 경제인을 돕는 그러기는커녕 민생은 더 어렵게 만들고 사업은 하기 힘들게 만드는 산업공상 자기들은 선비인데 이 상인들 알기를 공상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래서 사업가 기업가도 상인으로 취급하는 이 삼인정신 조선시대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들이 토를 썼네 선비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주영이 대선에 뛰어드는가 봅니다. 10분, 100분, 만분 이해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뛰어난 사업가로서 정치판에 가면 훨씬 그래요. 정치인들 중에 정주영 새끼가 아니라 정주영 새끼 같은 사람도 못 나왔죠. 정주영 발바닥 핥을 사람이 많죠. 그래서 모범은커녕 불법, 탈법, 편법을 일삼고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옥죄이니까 차라리 내가 이 정치자금 내느니 내가 정치하지 하고 나선 게 아닌가. 무능한데 무력한데 탄압하는 데는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을 탈취하는 데는 뛰어나죠. 특히 야당들, 운동권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한 방에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해 동안 자영업을 시켜보는 거예요. 한번 자영업을. 얼마나 말로 국민들 먹여 살린다고 나라를 그냥 막 천국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발로 뛰어서 그 100분의 1이라도 하는지 한 해 동안 자영업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주고 300명이니까 3억 주고 한 해 동안 자영업을 하게 한 다음에 뭐 투자하면 투자도 좋아요. 성과를 평가해요. 그래서 상중하로 해가지고 하 100명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도 좀 국회의원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한 방에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기초의회부터 질비하지만 그 중에 대표이고 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왜?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가 좀 알아봐야 돼요. 자영업 그 통계 보니까 2022년에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한 걸 토대로 보니까 75%에 자영업자 75%가 월 10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업자로 신고해봤기 때문에 저도 자영업자로서 학원 경영자로서 15년 안팎 해봤기 때문에 그 신고가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요즘은
그 신용카드라든가 여기 지역사랑 뭐 어떤가 여기도 보면 전주사랑 그런 카드가 있던데 그런 걸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잡힙니다. 지금 상위 1%는 5.1억, 5억 1천만 원. 그 정도를 벌었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 자영업자 상위 1%에 들 사람 나올 사람 있을까요? 3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으려나? 장사하면 얼마나 벌까요? 국회의원 전주에 정동영, 이성윤 중앙으로서 유명하죠. 김윤덕 뭐 중앙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 알겠죠. 이 세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상중하로 평가하면 어떻게 들어갈까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하에 속하지 않을까. 이성윤 뭐 검사한다고 장사해봤습니까? 정동영 그 MBC에 있었고 국회의원 대선도 나가고 그랬지만 말로 뭐 한다고는 했지만 할 줄 알란가. 실제로 자기가 하나의 그 가게 운영자로서 만일 해보면 그래도 통계청에서 그렇게 그 뭐랄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는 게 또 나왔어요. 올 8월까지 보니까 63년에 통계를 냈는데 63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7.2% 63년입니다. 제가 오판이 됐다니까 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겠네요. 이때는 37.2%가 자영업자였어요. 그런데 현재 8월 현재입니다. 올해 8월 현재 19.7%로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60년 넘어서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취업자는 2,854만 600여만 명인데 그러니까 약 2,855만 그 정도 되는 사람 중에 20%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실 이용원 이발소죠.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걸 따지면 아마 미국보다 8배 내지 한 10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본래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전주 사니까 한옥마을 유명하죠. 전주 제가 사는 데 근처에는 이거 그 막걸리촌이라고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촌 있는데 거기 한 50개 내지 70개 점포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막걸리집이 5, 60개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한 3, 40곳? 그리고 임대를 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업한 것도 많고요. 거기에 맥주집이라든가 뭐 김밥집이라든가 장사가 안 돼요. 특히 한 4년 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저녁에 제가 뭐 많이 안 나가지만 어쩌다 한번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8시만 넘어도 9시만 넘어도. 옛날에는 10시, 11시 넘어서도 불야성을 이뤘는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역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거죠. 국회의원 나리들 한번 그 세상에 가서 당신들은 훨씬 이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죽어가는 나라도 살린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요. 가서 해보라고요. 한번. 그러면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현실을 알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뭐 매일마다 그 아줌마하고 악수하고 어디 가서 국밥 먹고 무슨 순대 먹고 그럴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고요. 1년. 그러면 자신을 알게 된다니까요. 아, 내 능력이 이렇구나. 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영업의 실태를. 그리고 뭣도 알아요. 얼마나 임대료에 시달리고 재료비가 올랐고 인건비가 힘들고 이 배달료 문제가 있고 이자까지 올라가고 매출은 떨어지고 인기는 떨어지고 기운도 사기도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장사해보면 안다고요. 말로는 필요 없어요. 말로는 누가 보답니까? 말로 조선시대 왕 중에 자기가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다 했고 그렇게 자기가 천하의 뭐랄까 능력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조선 임금이 그랬습니까? 조선이 천국이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무슨 나라를 뭐 거창하게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고 기업을 금방 부술 것 같지만 정주행 후예들이 났습니까? 문재인 후예가 났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 자식들이 낫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천하까지는 평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 자기 몸 잘 가지고 자식들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얼굴을 뭐랄까 파는 그래서 부모 얼굴까지 파는 그렇게 낯뜨겁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인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국회의원들도 그러죠.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 뭐랄까 자영업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그 뭐랄까 하강기에 한번 해보라고요. 주식도 시세가 내려갈 때 따는 게 어렵듯이 저 국회의원들 능력가들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물론 말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 현실을 알면 훨씬 좋죠. 체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런 차원에서 장사 체험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민생이 뭔가도 알게 될 거예요. 경제가 뭔가도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이 뭔가도 알고, 그리고 입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기업가들이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긁어줘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참 어찌 보면 학원 15년 하면서 얼마나 이 어려운가. 학부모도 학교에서 본, 지금 학부모들은 뭐 학교에 가서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88년대 시작해서 그 교직에 있을 때 그때는 학원하고 달랐습니다. 학원 오면 다 상전이었습니다. 학교에 오면 고분고분했습니다. 지금은 판이 다르지만. 그럼 자영업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서 진상도 한번 만나보라고요. 그러면 정치인의 입도 달라질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애들 얼마나 법조인 출신 중에 교수들 중에 현실을 몰라가지고 시장 근처에도 안 가봐가지고 엉터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최고의 문제 집단 국회의원들, 괜찮은 사람들도 많지만 한번 자영업 체험을 한 해만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이 이 보좌관 데리고 많은 특혜를 누렸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바뀔 겁니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행정공무원이라도 이런 사람들도 자영업 한 1년만 체험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경쟁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과 이병철이 위대한 겁니다. 어설픈 대통령들이 10명, 100명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1000명, 10,000명 갖다 놔도 안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능력에서 뭔가를 긍정적으로 사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물론 옛날 초기 정치인들 중에는 애국정신이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대통령 중에도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도 있겠죠. 있기는 몰라서 그렇지 뭐 좋은 사람이 많겠죠.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데 그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는 측면이 있죠. 근데 윗대가 돼서 그러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이를테면 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입법해서 사기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씻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면 나라 전체에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뭐 개인적인 것과 연관된 쟁점과 연관된 그런데 목숨을 거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참 정치 얘기가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견해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국회의원들 당신들 가서 한 해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만 한번 자영업 해보라. 그리고 3억 줘가지고 평가해서 300명 중에 좀 상정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0명 줄이면 절대적 숫자라도 적으면 소음이라도 적겠죠. 이 소음공해 일으키는 친구들, 이 친구들 좀 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